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신규철TV 팔팔한 인생. 신규철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사연을 보내요. 죄송해요. 근데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요. 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하다가, 이번엔 정말 증상이 너무 심각해서 내가 앉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만 지낸다니까요. 근데 이게 너무 못 견딜 것 같아가지고 내가 수술을 딱 결심을 했는데, 제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어머니, 이거는 수술도 아니에요. 아주 조금만 째고 내시경으로 튀어나온 디스크만 살짝 빼는 수술이라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아이고, 근데 뭐 이렇게 해서 뭐 걱정하지 말라는데 나 수술 처음인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선생님. 그냥 이 처음인 입장에서는 너무 걱정되고 무서운데, 이 수술을 받고 나면 저 이제 허리 안 아프고 제대로 잘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 아주 조금만 째서 튀어나온 디스크만 쏙 뺀다. 이거 맞아요? 의심병. 이거 맞아요? 바로 이 수술의 이름이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진짜 간단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내시경 수술 같은 거는 시술이라고 했는데, 뭐 요즘은 뭐 조금만 째도 수술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시술인지 수술인지 저도 사실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수술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은 아마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신 환자분들은 한두 번쯤은 다 찾아보시는 네, 다 들어보셨을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 뭐 이름만 들어도 간단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름처럼 간단한 건지 어떤 시술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우선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은 말 그대로 어쨌든 내시경을 사용해서 그 디스크를 제거하는 건데요. 제가 비슷하게 또 이거 옆구리 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허리에서 가운데서 한 보통 한 9cm에서 12cm 부분에서 접근을 해서 저희가 이제 시암이라고 부르는 이제 실시간 이제 영상 장치가 있어서요. 그거 보면서 저희가 이제 안전한 그 가이드 와이어를 위치시킨 다음에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내시경을 집어넣어서요. 그 내시경을 집어넣으면 이제 카메라로 보면서 저희가 이제 디스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터진 디스크를 쏙 끄집어내는 기구를 사용해서 그 디스크를 제거해주고 또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레이저 같은 거 작업을 해주고 끝내는 게 이제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피지 뽑듯이 이렇게 쏙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보통 쏙 빠질 때 쾌감이 좋습니다. 가다가다 뽕 하는 소리가 들리세요. 진짜요? 진짜요. 네, 진짜 쏙 빠집니다. 터진 디스크는 쏙 빠지면 환자분도 갑자기 확 좋아지시고요. 오, 그렇구나. 네네.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디스크 수술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그냥 그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에 찾아보니까 참 간단하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좀 빠르다고 해서 이 의사 선생님한테 이 시술 받을래요 했더니 저는 뭐 디스크가 신경관을 이렇게 따라서 흘러내렸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수술이 아닌가 봐요. 디스크 수술, 이 수술 방법이 참 많은데 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디스크 수술, 그러니까 내시경 수술 말고 또 다른 수술, 이런 수술을 좀 많이 들어는 봤는데 이렇게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구나. 저희가 이제 기준을 잡아서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당연히 터진 디스크의 뭐 양이라든지 얼마나 터졌느냐, 아니면 뭐 터진 방향, 아니면 만약에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관 위로 흘러 올라갔느냐 아래로 흘러 내려갔느냐 뭐 그런 거 다 보고 또 환자분들마다 조금씩 그 구조가 좀 다릅니다. 몸 상태가요? 그러니까 뭐 신경줄이 지나가는 통로가 보통 통상적으로 지나가는 길이 있고요. 독특하게 원래 한 구멍에서 신경줄기 하나가 나야 되는데 2개가 나오는 환자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그 MRI 같은 정밀검사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 나이나 그런 질병 전신 상태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간단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더 간단한 시술이 있죠. 저희가 신경 성형술을 많이 하게 되고 그걸로 많이 고쳐지게 되고 그걸로 안 되는 환자분들은 제가 이제 디스크를 제거하는 뭐 그런 내시경 수술이나 뭐 현미경 수술이나 뭐 그런 유압술 얘기를 저희가 고민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요. 이 내시경 수술이면 이 영상 장비가 같이 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렇게 몸을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보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더 좋아요? 현미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째서 다 저희가 근육을 박리를 하고 눈으로 보면서 하는 거긴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옆구리 쪽 들어가서 이게 거리가 꽤 됩니다. 그래서 그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구석구석 보면서 어디에 터진 디스크가 있고 여긴 신경주기가 지나간다.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보면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현미경처럼 눈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시경하고 이제 그 화면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TV처럼 화면이 있으면은 우리 눈은 화면을 보고 손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고. 근데 어떻게 되게 연습 많이 해야 어렵죠. 3,000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걸 배우려고 하면은 수많은 그런 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흔히 러닝 커브라고 하는데 그런 습득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죠. 무조건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하는 게 의사들한테 편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간단한 수술들은 의사들한테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요? 사실 째고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 걸려가지고 뭐 눈은 저쪽 보고 뭐 손은 이쪽으로 하고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하는 거는 환자들한테는 그게 좋기 때문에 의사들이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 사실 의사들이 좀 내 몸을 불편하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을 위해서 하는 수술이 아니고 전부 다 환자들을 위해서 하는 수술입니다, 사실은. 감사합니다, 의료진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런 그 디스크 내시경 수술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뭐 직접 우리가 현미경 감압술도 있고, 아니면 눈으로 직접 쬐면서 하는 수술도 있고, 그러니까 수술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경우는 뭐 이런 경우를 선택하고, 어떤 경우는 또 저런 경우를 선택하고, 사실 그 환자분들이 막상 오게 되면 좀 약간 그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것도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단순하게 뭐 디스크 탈출증, 뭐 디스크 환자라고 하면 내시경 시술은 거의 모든 환자한테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만약 협착증이 심하게 동반돼 있다든지 아니면 뭐 척추전방 전이증, 다른 척추관이 이렇게 질환이 같이 동반된 경우에는 단순 내시경으로는 해결이 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현미경으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유압술까지 그렇게까지 진행하게 되고요. 그 대신 이제 내시경 디스크의 장점이라고 하면 어쨌든 저희가 터진 디스크로만 딱 접근이 돼서 그 부분만 딱 제거하게 나오는 거여서 보통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 어리신 분들한테는 사실 이게 조금 더 덜 침습적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조금 더 좋고요. 또 저희가 허리라는 게 이제 상부 허리로 갈수록 저희 신경 다발도 많고 좀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저 만약 디스크를 제거할 때 또 신경을 약간 더 견인하고 또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위험해서 내시경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 없이 신경을 견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들어가서 바로 디스크 쪽으로 접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또 그런 위험성도 좀 적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한 것처럼 내시경이 또 안 되는 경우는 그 협착증이 심한 경우 말고도 이제 디스크만 단순히 따졌을 때 디스크가 오래되면 딱딱하게 돌처럼 변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를 제대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막 드릴 같은 걸 막 갈아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내시경으로는 좀 굉장히 좀 힘든 게 있고요. 말씀인 것처럼 디스크가 터져서 아주 많이 밑으로 흘러내려가거나 그런 경우에는 한 번에 쏙 뽑히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터진 디스크들이 한 덩어리인 경우도 있지만 그게 여러 덩어리인 경우도 있는데 잘못하게 되면 그게 밑으로까지 내려간 경우는 잘 제거가 안 되면 증상이 남을 수도 있고 또 그 현미경술까지 가서 눈으로 실제로 봐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흘러내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아이스크림 흘리듯이 이렇게 그냥 뼈가 이렇게 흘러내린다 이런 거예요? 네, 뭐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디스크가 터지면 보통 그 디스크 레벨에서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게 보통 대부분의 양상이긴 한데요. 흘러내렸다가는 그 뼈를 타서 쭉 이렇게 길쭉 보고 튀어나오게 눈물처럼 이렇게 쭉 튀어나오게 돼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숙련도가 굉장히 필요한 경우이긴 합니다. 그러면요, 이 디스크는 원래 있던 거를 없애는 거잖아요, 선생님. 네. 그러면 그 부위는 디스크가 조금 얇아지고 또 이렇게 줄어드니까 더 약해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좀 약해집니다. 저희가 근데 그 터진 디스크는 이미 저희가
원래 이제 저희 물렁뼈로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못하는 이제 나쁜 디스크가 터진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통증의 원인이고 그거를 제거를 해줘야 좋아지는 거고요. 당연히 저희가 이제 디스크 수술을 하다 보면 그게 또 이게 디스크가 원래 되게 쫀득쫀득하게 탄 덩어리로 돼 있는 건데 얘네들이 좀 퇴행성 변화 진행하게 되면 부슬부슬하게 약간 좀 더 퍼석퍼석하고. 네, 그렇게 변해서 이게 또 곧 재발할 것처럼 보이는 디스크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다 제거하게 나오게 돼서 아무래도 좀 이런 하고 나면 조금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이런 내시경 디스크가 좀 더 덜 제거를 하고요. 좀 다른 뭐 수술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시경에도 단점도 있습니다. 말씀인 것처럼 아까 그럼 못하는 경우 외에도 저희가 말씀인 것처럼 이게 저희가 눈으로 보고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화면으로 봤을 네. 때. 네네. 근데 화면이 다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아무래도 이게 움직이는 조작도 범위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카메라가 비치는 저희가 돌려가면서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저희가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환자분들 따라서 이게 접근이 안 되는 부위도 있어서 간혹 가다가 이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다시 2차적으로 또 현미경 눈으로 직접 보고 제거해야 되는 그런 수술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게 또 디스크가 아주 많이 터지거나 아니면 이게 신경줄기 바로 밑에 터진 디스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내시경 통을 넣어야 되는데 통을 넣는 과정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환자분들이. 이걸 넣는 소리 지르시고 움직이시고 그러면 마취 안 해도요? 마취는 피부 마취만 저희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럼 그 속은 아픈 거예요? 네, 그쪽은 저희가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안전하게 들어가서 환자분들이 통증을 못 느껴요. 원래는 못 느끼는데. 원래는 느끼는데 디스크가 심하신 분들은 디스크 압력 때문에 통증이 확 심한 분들은 느껴지는 시작도 못하고 닫아요? 닫고 나오죠. 네. 환자분들도 더 좋아할 때도 있어요. 너무 아파서. 뒤로나 마취해달래. 전신 마취해달래. 이래서 그런 경우도 그게 있어요. 낫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또 터져. 했던 데가 또 터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발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또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네,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발이라는 거는 어쨌든 디스크는 결국 5에서 10% 정도 평생 사시면서 재발을 하게 되는데요. 재발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내시경에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뒤로 접근하게 되면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신경 유착이라고 기억나시나요? 네, 이렇게 붙는 거. 네. 네네네. 그러니까 뒤로 접근한 걸 또 접근하면 또 그 위험성이 있는데 내시경은 저희가 관만 통하기 때문에 그런 근육이나 조직 손상이 별로 없어서 그런 유착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런 접근이 쉬워서 또 재발한 디스크도 잘 제거하고 나온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재발하면 안 되겠지만 재발해도 이 내시경 디스크 수술을 다시 할 수 있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디스크 모양에 따라서 뒤로 그 후방으로 접근해서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마다 재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정밀 검사를 다시 해보고 환자분 상태를 확인해보고 치료를 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디스크 내시경으로 제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해요. 이제 어떤 분들 보면 뭐 수술하게 되면 며칠 누워 계셔야 되고 또 조리하셔야 되고 그런 거 걱정을 하시잖아요. 네. 그건 그 시술과 동시에 그다음부터 증상이 확 좋아지고 바로 일상생활을 복귀하기 때문에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결과도 굉장히 좋고 또 구태모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할 필요도 없고 맞아. 바로 자기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젊은 분들한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되는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런 수술을 많이 하신 분들의 이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독과 좋아요 다시 꾹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